자,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크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x와 y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같은 방정식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때는 인수분해가 둘 다 되지 않는 경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를 해.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예시를 들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나머지 2차 방정식에 대입을 두 번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따가 선생님이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x랑 y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같은 방정식이 두 개 있을 때는 x 플러스 y, xy를 먼저 구하고 x랑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상수항을 소거시키거나 아니면 2차항을 소거시켜서 요 1번 또는 2번의 방법을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쌤이 예시를 한 번만 들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지우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예시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3번 볼게요. 지금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해라고 하는 거는 이 x랑 y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으면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할 거야. 자, y로 정리합시다. 그럼 y는 3x 빼기 2죠.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2차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한다고 했지. 여기 있는 이 y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3x 빼기 2 더하기 3x 빼기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얘를 정리하게 되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눌게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어서 x 빼기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따라서 x가 1 또는 x는 2가 나오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물어봤다는 건 뭐라고? x랑 y를 둘 다 구해줘야 돼요. 알겠죠? 따라서 x가 1일 때 그때의 y는 뭐가 되냐면 요 2를 여기에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y는 1 나오겠지. x가 2일 때는 여기다 그대로 2 집어넣어봐. 그럼 y가 이렇게 4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참고로 이걸 그냥 생으로 대입을 해도 되지만
여기 밑에 거 보니까 얘가 뭐가 가능하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게 되면 2x 빼기 y, x 빼기 y.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하고 나서 3x 빼기 2를 여기에다가 대입하는 게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자, 인수분해 한 상태에서 요 y 대신에 3x 빼기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여기다가 3x 빼기 2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와서 x는 1 또는 이렇게 2가 그대로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 y 구하는 건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하고 대입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해요. 알겠죠? 자, 이거 볼게요. 똑같아. 둘 중에 먼저 1차 방정식을 이용한다고 했지. 이 1차 방정식 한 문자로 정리할게요. 그럼 y는 x 빼기 4가 되고 얘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2x x 빼기 4 x 빼기 4의 제곱은 4 얘가 되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2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따라서 양변을 4로 나누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 나오니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네. 따라서 x는 1 또는 3이 되니까 2를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고 3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얘도 이 문제랑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할 것 같은데 여기 이 부분 있잖아요. x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대입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자, x 플러스 y 제곱이 4니까 여기 있는 요 y 대신에 x 빼기 4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x 빼기 4의 제곱은 4 얘가 되고 여기 2를 꺼낼게요. 근데 꺼낼 때 제곱 붙어서 나오니까 얘는 4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오겠지. 약분되면 x 빼기 2의 제곱은 1이니까 x는 1 또는 x는 3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어찌 되었든 간에 메커니즘은 내가 두 개의 문자가 있을 때 한 문자로 줄여가지고 문제를 푼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두 문자가 있으면 얘를 한 문자로 바꾸어서 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단, 이 세 번째는 약간 결이 다를 수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예제 14번인데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얘는 요 위에 게 인수분해 가능하고 얘도 보니까 위에 게 인수분해 가능해. 이렇게 2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둘 중 하나가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 방정식을 먼저 인수분해 한 다음에 나머지 2차 방정식에 그대로 대입을 두 번 한다고 했죠. 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제일 먼저 인수분해 가능하면 인수분해 하셔야 돼. 그래서 x 플러스 y, x 빼기 y가 0이 되고 여기에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두 번째 x 빼기 y가 0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겠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얘랑 얘랑 얘를 그대로 똑같이 연립하시면 돼요. 자, 보여줄게요. 얘랑 얘를 연립하게 되면 지금 x 플러스 y가 0이고
얘는 자,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x니까 여기 이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 4x의 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이게 9가 되고요. 얘 정리하게 되면 x 제곱은 9 나오지. 따라서 x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때 y는 요 3을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y 값을 구하면 돼요. 3 집어넣게 되면 y 몇 나와요? 마이너스 3이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얘를 대입하게 되면 y는 3 얘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이와 같은 방법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x 빼기 y가 0일 때 얘랑 마찬가지로 얘를 연립할게요. 그럼 이때 y는 x니까 이 y 자리에다가 똑같이 x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4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은 9가 되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x의 제곱이 9, x 제곱이 3 나오거든요. 따라서 x가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x가 루트 3일 때 그때의 y는 이 루트 3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했을 때 y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 똑같이 루트 3 나오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y 몇 나와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3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정답이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 해는 총 4개 나와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대입을 몇 번 하죠? 요거를 그대로 한 번 대입하고 또 요거를 또 한 번 대입하니까 총 2번을 하게 될 거야.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위에 게 인수분해 가능하거든요. 자, 위에 거 인수분해 하시면 x 빼기 2y x 플러스 y는 0 얘가 이렇게 나오죠. 자, 따라서 x 빼기 2y가 0이거나 아니면 x 더하기 y가 0 이게 두 개 나오는데 자, 첫 번째는 얘랑 얘를 그대로 또 연립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얘랑 얘를 연립하시면 돼요. 여기는 1차 방정식, 여기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 첫 번째 방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우리 아까 계속 y를 x로 바꿨죠. 이번 좀 심심하니까 x를 내가 y로 바꾼 다음에 이 x 대신에 2를 집어넣을게요. 상관이 없어. x든 y든 한 문자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 대입할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겠죠?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하게 되면 y제곱은 1 나오겠지. 자, 따라서 y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해가 돼요. 그럼 y가 1일 때 x 몇 나와? 2 나오죠.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얘도 내가 x를 이렇게 y 바꿀게요. 자, 여기 대입하게 되면 y의 제곱 더하기 2y의 제곱은 6 나와서 y 제곱은 2 이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y가 루트 2일 때랑 y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y가 루트 2이면 x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이면 x는 플러스 루트 2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두 개 더 추가가 되어서 총 몇 개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볼게요. x, y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같은 방정식은 x 플러스 y랑 x, y를 먼저 구한 다음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푼다고 했어요. 왜 여기서 x 더하기 y랑 x, y를 구하냐면 자, x,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쌤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얘도 t가 x, t가 y일 때 근을 갖는 거니까 x,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를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합과 곱만 알게 되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이랑 곱을 구해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이 2차 방정식을 풀면 x랑 y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해볼게요. 자, 그런데 1번은 x 플러스 y 합이랑 곱이 다 나와 있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내가 x,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합은 3, 그럼 빼기 3t, 곱이 2니까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이거의 두 근이 x, y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x, y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내가 인수분해 해서 구하게 되면 t가 1 또는 이렇게 2가 되죠. 그러면 x는 1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x가 1이라면 y는 자동으로 2가 되겠죠. 그리고 x가 2라면 y는 자동으로 1 되겠죠. 두 개의 근을 x, y가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따라서 정답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제 보면 얘도 x, y 자리를 바꿨을 때 식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3번과 같은 연립방정식인데 x 플러스 y가 나와 있지 않죠. x, y, 곱은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y는 나와 있지가 않아. 그래서 내 첫 번째 목적이 이 x 플러스 y랑 x, y를 구하는 거니까 내가 식을 바꿔볼게요. x 플러스 y를 a, x, y를 내가 b라고 했을 때 여기 위에 거 이 부분은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얘로 바꿀 수 있죠. 왼쪽을. 따라서 이 위에 거를 x 플러스 y를 내가 a라고 했으니까 a의 제곱 빼기 2b는 34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여기 xy가 15라고 했으니까 b는 15 요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내가 a랑 b를 구할 수가 있어. 자, 여기 b가 15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여기 15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0 넘어가게 되면 64 되겠죠. 따라서 a 제곱이 64니까 a는 8이거나 a는 마이너스 8 얘가 되고 b는 그대로 15니까 그대로 적을게요.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요 a랑 b는 x 플러스 y, xy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적어볼게요. x 플러스 y가 8이고 xy가 15인 케이스가 요거고 자, 얘는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 xy가 15인 케이스가 바로 요 케이스야.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있을 때 x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운다고 했죠. 세워볼게요. 합이 8이고 곱이 15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t가 3이거나 t가 5가 되는데 이때 x가 3이면 자동으로 y가 5가 되고 x가 5이면 자동으로 y가 3 얘가 되겠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합이 마이너스 8이고 곱이 15니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얘는 t 플러스 3 t 플러스 5는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면 자동으로 y는 마이너스 5가 되고 x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자동으로 y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요. 이 5번에 대한 풀이 방법은 꽤 중요해. 연립 방정식에서는 이렇게 x, y 자리를 바꾸었을 때 식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x랑 y를 두 군으로 생각하면서 2차 방정식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예제 16번 볼게요. 얘는 약간 응용한 건데, 자, 이렇게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해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도 한 개, y도 한 개만 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을 때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자, 얘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할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얘가 3 이렇게 나오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얘는 오직 한 쌍의 해를 간다는 건 뭐라고? x도 근이 한 개, y도 한 개 있다고 했잖아요. 즉 여기서 x가 근을 두 개 가져버리면 자동으로 이 y도 근을 두 개를 갖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한 개만 가져야 돼. 즉 무슨 말이다? 이 중근이 돼야 돼요. 2차 방정식이 중근되려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겠지. 네. 자, 그래서 이거 절반의 제곱 4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얘가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9는 0 나와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얘가 돼. 근데 문제에서 모든 k의 합을 물어봤거든요. 따라서 k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 두 개 있는데 두 개 더몇 나와? 0이 나와 이게. 네. 여기서 쌤이 y를 다 x로 바꿨는데 x를 내가 y로 바꾸어서 요 부분을 이 x 자리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똑같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2 k 마이너스 y y는 3 얘가 되고 얘 정리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y가 하나만 있어야 x도 하나 있는 거니까 판별식 0 나와야 되고 그럼 절반의 제곱 빼기 ac가 0 나와야 되니까 똑같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내가 y를 x로 바꿀 건지 x를 y에 대한 걸 바꿀 건지를 한번 고민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예제 10형 볼게요. 자, 여기 보이는 얘가 직사각형인데 여기 지름이 13이래요. 그때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래.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물어봤어. 내가 가로, 세로 모르니까 이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할게요. 얘가 직사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첫 번째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게 뭐가 나와요? 13의 제곱이죠. 그래서 169가 나오고, 자, 두 번째 여기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했으니까 가로랑 세로를 더하게 되면 17 되겠죠. 자, 이렇게 식을 두 개 세웠더니 이 형태가 이 3번과 같은 형태가 돼요. A, B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변함이 없어. 이러한 연립 방정식은 합이랑 곱을 구하라고 했지. 그래서 합은 나와 있으니까 곱만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위에 거 식을 이렇게 바꿔볼게.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169. 근데 A 더하기 B가 17이니까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289 빼기 2AB가 169가 되고, 따라서 AB가 60이 돼요. 됐어요? 즉 합이 17, 곱이 60인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얘는 t의 제곱 합이 17 마이너스 17t 곱이 60이니까 플러스 60. 자, 이거의 두 근이 누구라고요? 바로 A, B. 여기 X, Y 대신에 그냥 A, B 문자만 바뀐 것 뿐이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얘는 지금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자, 얘가 t-5, t-12. 자,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니까 t는 5 또는 t는 12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따라서 A가 5일 때는 B가 자동으로 12가 되고, A가 12가 되면 B는 자동으로 이렇게 5가 돼요. 정답이 이렇게 하나 있거나 이렇게 하나 있거나.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 가로의 길이가 세로보다 더 길다라고 있어요. 따라서 이 A가 B보다 더 커야 되거든.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얘는 되지가 않고 정답은 A가 12, B가 5. 즉 가로가 12, 세로가 5가 돼요. 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대해서 해볼 건데, 자, 얘는 이 교육과정상 예전 교육과정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학교 쌤들마다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가르치지 않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이게 뭔지는 알려줄게. 자, 지금처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불가능해요. 둘 다. 그럴 때는 이 상수항을 소거시키거나 2차 항을 소거시키면 되는데, 지금처럼 x, y 항이 없고 2차 항만 있을 때는 2차 항을 소거시켜 주는 게 풀이 핵심이에요. 자, 볼게. 여기 2차 항을 소거시키기 위해서 여기 위에 거에다가 2를 곱하고 밑에 거에다가 3을 곱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6y제곱 더하기 4x 빼기 10y가 8. 자, 밑에 거에다가 3 곱하게 되면 6y의 제곱 빼기 15x 플러스 9y는 27. 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내가 얘를 빼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차 항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얘 해볼게요. 19x 여기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9y 여기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19가 되어서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얘가 돼요.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이랑 얘를 연립하면 돼. 쌤, 밑에 건 안 돼요? 얘랑 얘를 연립하든 얘랑 얘를 연립하든 어차피 답은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거나 얘랑 얘를 연립해가지고
우리 아까 했던 방법대로 x랑 y를 구하면 돼. 여기 몇 차식이야? 이거 1차식이니까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우리 문제 풀면 됩니다. 계산은 여기랑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특강 2번. 지금처럼 x, y 항이 있죠. 그럴 때는 이 상수항을 한번 소거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여기다가 4를 곱할게요. 그러면 이 위에 거는 6x의 제곱 더하기 3xy 빼기 60y 제곱이 48이고 요 밑에 거는 4x의 제곱 플러스 4xy 빼기 32y 제곱은 48 얘가 되어서 두 개를 그대로 뺄게요. 그러면 상수항이 이렇게 사라지고 여기 이 부분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8y 제곱은 0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하거나 얘랑 얘를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요 식이 항상 인수분해 되게끔 나와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보여줄게요. 2, 1, 7, 4 하고 여기 마이너스 즉 2x 더하기 7y x 빼기 4y는 0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지. 즉 얘는 여기 두 번째 케이스랑 같게 돼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인데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된다. 참고로 얘랑 얘 다 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하시면 돼.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와. 나머지 계산은 이 두 번째랑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하진 않을게요. 이해되시죠?